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2차 전지 폭락하고 거품이 빠진 시장, 이 주식 내년 초에 50배 대박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에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실 만한 확률 높은 종목들, 후보군들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순서는요, 말 그대로 2차전지 폭락 왜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 이런 거품이 빠진 시장에선 어느 쪽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기관계와 외국인들의 투자 동향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 연초를 1월달, 2월달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은지까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이 기사 내용부터 보시죠. 펀드 수익률 폭락 단어 때문이야. 글로벌 밉산된 일론 머스크라는 내용입니다. 잘 나가던 2000년지에 상장지수 펀드 ETF 질주에 제동이 걸렸다. 12월 들어서 국내 ETF 시장에서 2000년지 ETF들이 수익률 꼴찌를 기록했다. 대장주 테슬라, LG에너지솔루션 선발 수급 악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2000년지 관련된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팔고 있다는 내용이죠. 누구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얘기했죠. 최근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이 뭐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가 그 어떤 기업을 인수했냐면 최근에 트위터를 60조를 주고 인수했죠. 60억 아닙니다. 60조입니다. 600조 억도 아니고 60조입니다. 60조를 가지고 인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테슬라 주가를 꽤 많이 팔기도 했고요. 테슬라 뭐 담보로 뭐 대출을 받기도 했겠죠. 뭐 1년에 이제 대출 이자만 1조 6천억, 1조 5천억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 갚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1조 넘는 이자를 1년마다 내야 되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담보로 잡혔을 가능성이 높은 테슬라의 주가도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거기다 안 그래도 경기 침체가 얼마나 가능성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 이젠 성장세에서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수급들은 어디로 이동했을까? 간단하게 기관계 수급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연기금 수급을 한번 봤습니다. 이번 연도에 매매 굉장히 잘했던 연기금이에요. 물론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30% 빠졌기 때문에 증시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이런 훌륭한 투자를 한 연기금 같은 경우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가장 매매 상위 종목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LNF, 페노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꽤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NF,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크게 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에 미국발 투자, 미국이 지금 시장부터 정말 뭐 몇십 배, 몇백 배 상승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장을 지어 놓은 LG 에너지 솔루션만 지금 현재 순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여러분들께서 아까 보셨던 지금 이제 LNF라든가 아니면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최근 수급들을 들어가 보시면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 시점도 있을 만큼 시장의 수급 흐름이 2차 전지 흐름에서 어디로 넘어갔다? 조금 더 다른 종목들, 안정적인 뭐 지금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넘어갔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기금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팔고 어떤 종목들을 넘어갔느냐 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살펴봤더니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매수한 이유는요. 물론 2022년도 4분 2022년 이번 연도 4분기 마지막 분기죠. 지금 뭐 정확하게는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이죠. 3개월간 실적이 부진해 나오긴 했지만 중장기 성장에는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는 NG엘솔이 충당 부채가 1.2조 원이 줄어들면서 최대 실적 이번 연도 2022년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만한 가능성이 나오자 오히려 좀 실적적인 안정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 이제 연기금이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바이오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바로 밑에
있었던 기업이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4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영업이익이 대략 각각 107%, 84%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2, 3공장 풀가동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완제품의 매출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판매 중인 바이오시밀러 매출과 10월부터 6만 리터 규모의 부분 가동을 시작한 4공장 매출이 실적이 반영돼 3분기에 이어 고성장할 것으로 전해진다라는 내용이죠. 뭐 공장을 더 지은 부분도 있겠지만 잘 팔려야 많이 만드는 만큼 잘 팔려야 되는데 실제 엄청나게 잘 팔렸습니다. 최근에도 여러분들 뭐가 이슈가 되고 있죠? 중국이 코로나 방역 정책 풀었죠. 왜? 사람들이 시위하니까. 풀었더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죠. 물론 중국이 통계를 이상하게 내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의약품이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최근에 화이자가 이제 중국에 지금 현재 뭐 백신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솔솔 나와주고 있지만 저는 끝까지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이런 팬데믹이 자리 잡고 심지어 중국의 코비드 제로 정책이 이제 끝나고 방역 정책이 끝나고 이제 슬슬 방역 정책을 벗어나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사람들이 의약품을 엄청나게 많이 사게 됐고 그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국 코로나 환자 폭증에 의약품 암시장이 만들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약품이 기존에 판매하던 가격이 뭐 15배는가 뭡니까? 10배 뭐 15배 넘는 수준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연기금이 안정적인 기업들 위주로 매집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샀죠. 삼성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요. 그 이외에는 포스코홀딩스, LG 생활건강, 삼성생명, 하나솔루션, 고려아연 뭐 등등등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도 실적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이런 경기 침체가 다가왔을 때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집을 들어가는 모습들, 매수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연말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선택을 했다? 바로 안정적인 실적 기업 위주로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런 선택을 하는 데는 가장 크게 적용받은 지금 현재 영향을 받은 건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 시장이 굉장히 심상치 않았죠.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 건너간 연말 산타랠리 성장주 파월 한마디에 시총 4조 증발이라는 내용입니다. 성장리를 날개 잃은 네이버 카카오 보름새 주가 5% 이상 하락, 3분기 이익감 급감 소식에 외인 순매도 랠리. 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뭐 카카오 네이버가 특히나 많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위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미쳤으니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자 빅테크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가액이 보름 사이 4조 원이 증발했다. 라는 내용이죠. 시장은 연말 증시의 의미 있는 반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경기 실적 악화의 영향에 증시 하방 압력이 점차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왜 그런 거냐면 최근에 증시가 꽤 많이 반등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증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10월 달부터 11월 달 중순까지 굉장히 좋은 반등세를 보여줬는데요. 반등세를 보여준 이유는 뻔합니다. 바로 뭐냐? 경기 침체가 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슨 소리냐? 경기 침체가 오면 왜 증시가 오르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서 여태까지 증시를 떨어뜨렸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금리 인상 폭이 적어지거나 적어지기 시작하면서 슬슬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 동결에 이어서 정말 힘든 시기가 왔을 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지금 현재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증시는 반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는 인상을 멈추지 않을까? 뭐 잘하면은 조금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반등했던 건데 그 기대감을 누가 파월 의장이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거죠. 뭐라고 발언했었냐면 5%까지 지금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고 그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내년에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은 기대감이 사라지게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원래 가만히 냅뒀으면은 어느 정도 큰 폭의 급등세는 아니겠지만 이런 박스권 상승 정도는 보일 수 있었던 증시가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요런 우하향하는 박스권으로 만들어지는 기대감이 사라진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자 이런 흐름이 나오니 기업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 운영사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위험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적이 괜찮고 탄탄하고 내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 이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전망 앞으로 좋은데 가장 매력적으로 실적 좋아질 기업 LG 에너지솔루션이니까 LG 에너지솔루션 사고, 의약품 계속 판매 증가할 것 같으니까 삼성바이오스 셀트리온 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가 잘하는 거 뭡니까?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죠. 이거 다 2차전지 소재 생산 가능한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요거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LG 생활건강, 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일어나진 않아도 매출 꾸준히 잘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생명 요즘 금리 지금 현재 삼성생명 요런 기업들 금리 인상에 채권 지금 현재 부분이 매력을 띄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생명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요즘 금융사 관련된 기업들 꽤 좋아지는 기업들 꽤 있었죠. 예, 그리고 뭐 네이버 뭐 너무 쌌기 때문에 네이버, 뭐 LG전자 이런 기업들 매수했는데요. 뭐 중요한 것들은 안전 베팅을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런 시장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언제부터는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1월 중순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1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의문이 드실 겁니다. 1월 중순 일단은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안정적인 실적 기업 위주로 베팅해 놓고 이건 뭐 하자는 거냐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그냥 끝내자는 겁니다. 특별한 변화 없이 우리 연말까지 이거 잘 마무리하자 이런 의미에서 아마 베팅했을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이에요. 저런 주식들 방향성을 보면요. LG 엔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뭐 LG 엔수도 사실 포함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번 연도가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이런 주식들 안정적인 주식들을 좀 팔고 내년 흐름에 맞는 좀 기대하고 유망할 만한 업종들에 다시 한번 재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연도 연초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과 이렇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이런 전자결제 금융시스템 관련된 기업들이 과감하게 베팅했듯이 동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 연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가 바로 트레이더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1월 중순 이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요. 연말에 자신이 원하는 실적이 잘 안 나왔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한다면 이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새롭게 어느 정도 보너스 성과급을 받고 잠시 쉬다가 연초에 다시 한번 운용할 들어가기 직전에 연초부터 뭐 첫째 주가 지나고 한 둘째 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실 분들 이직하고 다시 계속 있으실 분들 계속 있는 게 선택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포트 2023년도에 맞는 포트를 다시 꾸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사이 정말 1월 중순까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주식을 거래해야지 가장 매력도가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께서 질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께 기준을 말씀해 드리면 일단은 큰 자금은 1월 중순까지 쓰지 마세요. 뭐 대형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왜냐면 1월 중순 이후로 방향성이 다시 나올 거니까 가장 2023년 매력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선택한 주식들이 다시 포지션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투자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액 정도로 단기 공략을 할 만한 주식들에 조금씩만 여러분들께서 재미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액씩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가장 대표적인 주식은 무엇일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게 있죠.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요런 주식입니다. 2년 새 무려 주가 50배나 뛴 대선 테마주 그 끝은 이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항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이죠. 대선 때마다 대선 관련된 종목들, 총선 때마다 총선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투표가 있을 때마다 투표와 관련된 인맥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이제 크게는 50배 가량 이상까지도 폭등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총선을 앞두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작게 빠르면 뭐 좀 느리면 5개월 전부터 빠르면은 좀 1년 전부터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저번 직전 총선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하고 황교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거래량도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건 대선에서도 많이 나오는 현재의 흐름이죠. 뭐 굳이 따지면 대선 파동이 좀 더 크고요. 지금 현재 그 다음이 총선 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도대체 총선 아직 2024년도 아직 먼 얘기 아니냐? 왜 벌써부터 움직이냐? 뭐 1년 전에도 움직이긴 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이슈를 받기 딱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런 이야기가 벌써 나와주고 있어요. 2022년도 12월, 뭐 이번 달 얘기입니다. 안철수 당대표로 2024년도 총선 진두지휘에서 170석 확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벌써 2024년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당대표로 나서야 된다 말은 이란 얘기를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대표 선거 때문입니다. 당권주자 나경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 1등, 2024년도 총선 이길 확률 높다. 뭐 이것도 자신을 뽑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총선이 주목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이것보다 사실 더 큰 사건이 있거든요. 더 큰 사건이 바로 뭐냐면 요 사건이죠. 검찰 성남FC 의혹 이재명에게 소환 통보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 일단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드릴 말씀이 이거는 정치를 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정치적 의도나 생각은 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우리는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걸 설명드리면서 갈게요. 성남FC 의혹 이재명에게 소환 통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성남FC의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2일 지금 21일 오후 늦게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현재로선 당당하게 대응한다라고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 시절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라는 내용이죠. 최근에는 대장동에 관련된 이야기에 이어서 성남FC 의혹까지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인물이 잘못하면은 지금 현재 범죄자가 되고 범죄자가 결과가 나오면 유죄가 선언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뭐 누가 일부러 유도해서 했다. 뭐 누가 지금 현재 뭐 비를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이게 딱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적극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 이건 뭐 가능성이 워낙에 높은 얘기고 이에 따른 흐름에 실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소환 조사라는 것도요. 아무런 혐의 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소환 조사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환 조사를 한다. 출석 요구를 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물어볼 게 뭔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뭐 오해면 오해일 것이고 진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 어떤 것이니 우린 중요하지 않죠. 결국 어떻게 해서든 이런 의혹을 해명해야 되는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이 이제 지는 거 아니야. 이재명이라는 별이 지고 이제는 이재명을 대신할 새로운 인물이 떠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세워주기에 굉장히 충분한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다음 지지율이 잘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잘 나오는 인물들과 관련된 주가들이 잘 움직일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 인물은 바로 누구냐? 이 인물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 소환, 통상적인 지자체 토착 비리 수사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지금 현재 법무장관을 지내고 있고요. 뭐 직접적으로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요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개입하지는 않지만 워낙에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서 지금 이제 수사를 떠올린다라고 한다면 한동훈이라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떠오르기 때문에 해당된 지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지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여론조사 결과 뭐 이거 뭐 여론조사가 뭐 조작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일단 뭐 기사로 나오니까요.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관련된 주가들이 굉장히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노을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주식들 중에 이런 종목 금비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큰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뭐 그리고 유니드 BT 플러스 요런 기업들 요런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냐 사실이지 않냐 이런 건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키워드로 떠오르는 인물에 이어서 민주당 측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이죠. 이 후보가 만약에 지금부터 정치를 못하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후속으로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런 인물들이겠죠. 이 커지는 이재명 리스크 구원투수로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가 포상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역시나 이낙연입니다. 왜? 그 이재명이란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 그전 직전에 대선 선거에서도 이 두 명의 인물이 겨뤘던 적이 있으니까요. 이낙연과 관련된 주가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아토건 최근에 상승세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조정받다가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매력적인 파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선 알미늄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최근에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이외에도 뭐 김동영과 관련된 주가도 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MP 풍년 PM풍년이죠. 죄송합니다. PM풍년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확실히 주식시장이 가라앉고 힘이 없는 시장 속에서도 이런 이재명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자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생각보다 큰 전에 대선에 나왔었던 인물에 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들이 하나하나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거 딱히 중요하지 않다 설명드렸죠. 큰 흐름이 중요합니다.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계속해서 진행됐을 때 이낙연 관련 종목들과 김동연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제가 매력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식들이니까요. 꼭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들 관심적으로 쭉 넣어두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시기에 차트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베팅해 보셔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설명까지 여러분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을 난 혼자서는 못 고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집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료 급등주주 아침 시황 다 마찬가지로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우측 상단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면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일 거예요. 지금 현재 삼각형 모양 요거 있는 거 찾으셔서 다운로드 이재진이라고 우측 상단에 이렇게 돋보기 버튼 클릭하고 이재진 검색하면 제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무료 급등주주, 무료 시황, 장전 시황, 무료 급등주 포착 자료입니다. 무료 회원가입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 좀 매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내는 종목들 매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일일 추천 종목들, 바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좀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매력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매일 아침에 주식시장의 해외 주식
주식시장이 어땠고 주식시장이 오늘 상승할지 하락할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관련된 이야기를 쭉 오늘 뉴스와 이슈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만한 화이자 관련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시면은 인공호흡기 관련주, 물류 관련주 일일로 주목할 만한 이슈들 싹 다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요런 종목들 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이 급등 추천주가 보시면 공지 내용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 내년에 매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들 이외에도 내년에 VR, AR 관련된 기업들 순서차적으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자료집들도 100% 무료로 싹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매력적인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 2022년도 이 12월 마지막 거래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도를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에도 정말 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이번 연도 힘드셨죠? 내년도에 정말 복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